고차 일반산업단지에 동업함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보수형 비상대책이 중심으로 이렇게 반대 투쟁을 하는 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활동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의 소회와 그 성과 그리고 의미 그리고 2022년도의 활동 계획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각자 이렇게 자기 소개를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고창 시민행동의 공동대표로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고창 생명환경연대의 편집국장 성은주입니다. 네, 고창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의 사무장 안평혜입니다. 예, 저는 고창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경주입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2021년도 올해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어떤 단체에 활동하면서 느꼈던 그 의미 있던 것들이나 그 기억들, 경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1년을 이상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원동력이 많은 주민들과 국민들이 또 각계 사회단체, 언론의 힘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초심은 일반 산업단지에는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는 도축 공장을 들어오면 안 된다. 쾌적한 환경을 내서 그 한 가지를 목적을 세우니까 이렇게 1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력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횟수로 보면 내년이면 3년차 돼요. 횟수로 시간당을 보는데 그래도 작년 연말에 동업함과 그 현장에서 입주 계약하고 제한업종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했던 성과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진행을 안 시키고 금년 9월 27일 날 전북 환경청으로부터 환경보존 방안 검토를 반려받는 데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우리 사무장 말씀하셨듯이 그거에는 이제 그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침 저녁으로 매주 이렇게 시위를 했지만은 저희들 힘만을 했겠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각종 단체, 시민행동, 생명, 환경연대 등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저희들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왔었고 올 1년을 정리하자 보면 그 결과 성과가 그래도 가장 큰 성과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끝까지 해서 고창에는 절대로 도살장만큼 악취나는 도살장만큼은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연말을 맞이해서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그런 다짐을 더 해봅니다. 저희는 가장 뒤늦게 시작을 했죠. 고창 고수 3단 비대위와 고창 시민행동이 너무 열심히 그리고 정말 눈물겹게 그렇게 관청과 기업의 아주 무분별한 그런 입주 시도에 대항해서 그렇게 운동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 일하는 환경단체가 없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창 환경살림 그리고 생명환경연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뒤늦게 합류해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비대위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종교 지도자들께서 정말 동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고문으로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뭘 과학적으로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아니어서 많이 연구하면서 이런 회지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게 얼마나 정말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고 정말 주민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위인가를 알리는데 그렇게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 주신 분들에게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면 고창 역사에서 관을 상대로 이렇게 주민이 계속 투쟁을 한 역사가 고창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있었던가, 또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어떤 승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해왔던 역사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끝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감동이고, 또 이 투쟁의 싸움이 고창의 또 역사가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저희들도 자긍심도 생기고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처음에 시작은 지역의 생존권 문제에서 시작됐다고 되지만 그 점점 싸움을 해가는 과정에서 고창 전체의 환경의 문제, 또 고창의 미래의 문제까지 걱정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싸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9월 27일 날 그 정부 환경청에서 고창군청에서 제출한 환경보존방 검토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청은 기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국민들 상대로 계속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보존 방안 검토가 반려되면서 저희들이 진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나름대로 큰 희망이 있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또 이게 다시 보완해서 환경청에 고창군에서 다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환경청 방안 검토가 반려되기 전에 군수나 군의 의원들이 어떤 명분이 있어야 이걸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없어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환경영 보존 방안 검토서가 반려됐다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명분을 줬는데도 포기를 않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고요. 처음에 군수 출마해서 군민이 군수다고 이야기하고 농민 군수 되겠다, 소자 군수 되겠다고 이렇게 자청했던 사람이 국민의 군수가 아니고, 지난달에 그 장성군을 보면 장성 군수는 국민을 위해서 뭔가로 청와대 앞에서 산발 시위까지 했다는 보도를 보고, 야, 참 고창 군수하고는 비교가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 굴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끝까지 싸워서 막아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경보존방안 검토서가 반려된 것은 환경운동을 하는 저희들에게는 참 기쁜 소식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청의 행정과 이런 일들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수천만 원 들여서 이런 검토, 이런 서류가 작성되었을 텐데 이게 검토할 가치가 없어서 반려된다.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문서 수준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과학 기술적인 어떤 검토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1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예를 들면 웨터 웨일리
축분 재활용센터 그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분진, 해충 이런 것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절반이 넘게 암에 걸려서 많이 죽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기초조사가 딱 끝나서 발표를 한 것 보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다. 그 공장에서 나오는 해로운 것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동안 이런 걸 민원을 넣고 고통받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악취가 나는 그 악취, 오폐수가 흘러나와서 저수지에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때 이런 건 전혀 조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아무것도 이제 수집할 수 없는 데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아무 결과가 뭐 없다. 그러니까 행정과 사무 이런 절차와 이런 내용이 너무 허술하고 주민들의 고통과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실효적인 그런 지원과 도움과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창 군수가 동업함을 사업단지에 유치하려면 환경청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영청에서 반려가 됐다는 것은 이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기 선언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업함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이후에 고창의 환경이 변화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되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지난달 11월 19일 날부터 갑작스럽게 고창 내에 그 동업함 유치를 찬성한다는 현수막이 대대적으로 걸렸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단체들인지 또 왜 갑자기 19일 날 기점을 해가지고 동시에 걸리는지 일사불란하게 걸리는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군청이 관여 안 하고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의심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픈 것들이 이제 주민들이 생존권과 고창 환경을 위해서 반대 투쟁을 한 이런 모습이 어떤 국민의 찬반으로 갈려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더 속상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1월 19일부터 조사를 했는데 14개 읍면을 방문을 하면서 다 조사했더니 68개 단체가 해서 한 200여 장이 현수막이 걸려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동시에 글귀도 거의 같은 글귀로 그래서 이거는 행정이 동원하여 일시적으로 걸어진 거고 또 이게 11월 22일 날 우리 3차 우리가 입주 계약 취소 소송한 3차 변론인데 그 길에 변론 자료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현수막 사진 찍어서 고창군이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환영한다 이렇게 유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자료에 올라왔더라고요. 변론 기일에. 근데 이게 현수막이 걸게 되면은 옆에 출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무장면, 대산면, 뭐 동업함, 뭐 단체 이름 이렇게 해서 기록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거는 군청 형태가 정말로 이거는 국민 뜻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게 군을 반반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주민 간 갈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일단 처음 시작할 때 고수면 자체에서도 물론 찬성하는 듯한 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도 갈등을 절대 조장하지 않게 해서 그분들이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지 않아도 그다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도 저희들은 절대 거기에 하자를 걸거나 어떤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해왔는데 행정에서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이전에도 이장단 협의회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주민 간의 이간질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고수나 고창읍이나 아산이나 대표적으로 이제 신원 같은 경우는 피해 예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쪽에서부터 단체들을 이용하거나 어떤 이런 이용해서 행정에서 국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이간질 시킨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물으면은 공인이 군주는 공인 아닙니까? 공인이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자체에서도 고수면 주민들 간에 서로 이런 부분을 피하고 있는데 우리가 뽑아준 군수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찬반으로 양보를 시키려고 하고 찬성하는 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 납득이 안 가고요. 저희들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같은 주민이고 같이 이웃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하려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했고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를 할 겁니다. 우리 군수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를 할 것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체대한 문제에 그렇게 함부로 이름을 걸어주고 하는 것들은 고창의 시민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들이 아니었나라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기염시 가장 큰 그 명분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동업함이 과연 고창군의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동업함이 아니면 그러면 그 인구를 늘리거나 그 인구 유출을 막는 대안들은 없을지, 또 더 중요한 그 젊은이들의 일자리, 젊은이들의 인구 유입들에 대한 방안들은 없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일자리라고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을 때 동업학을 한정을 하면 내 자식부터 거기 가서 일을 안 시킨다, 취직을 안 시킨다 이거죠. 왜?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기피하는 4D 업종 중에 하나라고 봐도 누가 거기에 취직을 하겠습니까? 나부터도 내 자식이 있어도 취직을 안 시킨다고 하고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당신 아들은 취직을 시키겠냐? 그래서 대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물며 그런데 이게 지금 가공만 해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출까지 하면 굉장히 더 어렵고요. 고창에 그 1,000명이 넘는 인구가 가서 일할 자리도 갈 사람도 없겠지만은 그렇다면 외국인이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제 효과도 없고, 물론 우리가 동호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닭 잡는 것만 반대하는데도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군수를 뽑았고 행정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서 월급 받고 뭐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돈 좋은 기업 유치하려고 노력해야지. 꼭 동우 이런 회사 놈들을 다 패하는 직장에 자기들을 가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군수가 언제 군정 보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들 취직시켜주라고 이력서가 수백 통 책상에 쌓여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자기 자식들 이력서 가지고 동업함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들어오면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력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지 나 그 이유도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 이력서를 가지고 그거 취직시키면 안 갑니다. 근데 무슨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고 지역 경제가 왜 얼마나 기업은 이윤이 없으면 기업을 활동 안 하는 게 기업입니다. 돈이 남지 않으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업함이 들어간다고 해서 인구가 늘거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뽑아준 군수나 공무원들이 왜 월급 받는지 생각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업함이 들어오면 그게 너무 좋은 기업 유치가 되고 일자리가 1000개가 생기고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인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 증가가 되고 1년이면 600억이 풀어지고, 그래서 살기 좋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고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 이 정치계에서 못된 것만 배워서 이렇게 써먹는 프레임입니다. 예를 들면은 동우팜의 계열사인 부안군의 참프레 닭 도축 가공 공장을 보면 부안군이 십몇 년 전부터 그렇게 참프레를 유치해가지고 부안군이 행복해졌습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습니까? 주민들 취직이 잘 됐습니까? 그 공장에 그냥 전북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일꾼들 버스로 돌아다니면서 데려다가 출퇴근 시켜줍니다. 100억을 들여가지고 악취가 없게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군에서 부안군에서 피같은 세금으로 악취 저감하는 그 장비를 단 트럭을 2대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들여서 완벽하게 악취를 없앴다고 하는데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발전이라든지 인구 증가라든지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어떤 데이터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그렇게 떠버리고 그걸 아주 그냥 큰 뭐 굉장한 뭐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죠. 젊은이들은 일자리만 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 젊은이들이 산다는 것은 그들의 생태계가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권력을 줘야지 젊은이들이 계속 이 고창에 애정을 가지고 사는 거죠. 탈락 일자리만 던져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젊은이들이 고창에서 삶을 계속 산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 그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022년도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대 활동 계속 진행될 것인데요. 지역 선거에 대한 전망과 아울러서 우리의 각오나 계획들, 2022년도의 계획이나 각오 이런 것들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2년에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다행히 입후보 후보자들께서 주간 해피데이에 기고를 했어요. 저기 대담을 했는데 이 동우팜 투테이블의 이 도축업종 이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신다고 해서 우리 하나의 이안이 되는 때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상대책위에는 어떤 회유가 있어도 우리는 지금까지 불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동기도 서로 의지, 공동대표를 위해서 이주를 해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왔는데 앞으로도 다가오는 22년에도 꼭 성과가 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인 색이나 뭐 금전에 해유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지금 선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괜히 그 어떤 그쪽으로 이야기가 돼서 어떤 괜히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저희들은 그런 쪽에 꿈도 없고 우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지 전혀 그건 관계없고요. 다행히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다른 차기 군수가 누가 되든지 간에 다른 지금 군수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 나와서 안 해준다면 저는 더 좋고, 근데 이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같아요. 현재 군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치적인 색을 말을 한다는 자체가 좀 위험하긴 한 발상인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고요. 하여튼 이걸 막아내는데 이렇게 해주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가야죠. 이거는 고창 국민이 심판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지만은 이런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해서 고창 국민이 싹 알아서 우리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확하게 심판해 줘야지
우리가 나서서 뭐 누구를 찍읍시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행정이들은 아직도 닭 잡는 날을 그래 안 하잖아요. 분명히 담당 과장이 도축장이 아니라고 도달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84만 마리 닭을 잡으면서도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아직도 닭 잡는지를 모른다는 것에 이런 부분을 더 홍보를 해서 앞으로 선거 끝나는 때까지 우리는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지 누구를 찍어라 말할 자격은 없고요. 그리고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들이 자기 일을 다 못했으면 국민이 심판하는 날,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심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싸워내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면 지금까지 도와주신 우리 고창 국민 주민들, 각종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들, 하여튼 저희를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지해 주시고 끝까지 해주신 분들한테는 항상 고마운 마음 갖고 새해에도 그런 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초심을 잃지 않고 아까 말씀 초심을 잃지 않고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팜이 굉장히 고마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눈을 떠주도록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실은 굉장히 환경적인 위험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아주 가까운 데 있죠. 축분 퇴비 공장 때문에 암이 걸린 마을이 있죠. 또 축사 그 분뇨 냄새 때문에 고통받는 마을들이 있죠.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의료 폐기물도 소각한다고 하죠. 막 이런 수많은 이런 환경 문제들, 석산을 또 4배, 10배 막 그렇게 크게 개발한다고 하죠. 이런 데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정말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동업함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존권이 최우선이다. 행복권은 뭐 멀리 두고라도 생존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우리 군청 그리고 주민들 너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군청이 홍보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마음 아파한데 내년에는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환경 피해자들의 그 부르짖음, 울부짖음, 비명소리,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현 군수를 제외한 군수 후보자들이 동업함 유출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이번 계기로 느꼈던 것이 고창군 의회가 너무나 주민 편을 두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데요. 다음 선거에 고창군 의원들 그들이 꾸며갈 고창군 의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창 국민들이 더 심각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활동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수면 비상대책위의 반대 싸움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옆에서 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군수가 포기 선언을 하고 다시 이분들께서 생업으로 돌아가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겠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